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 해피타임입니다. 거울 자주 보십니까? 네.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모르지만, 네. 거울 보면서, 이야,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런 생각 하는 적 거의 없고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분이, 왜 이러시나. 거의 예, 없고, 예.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왜 흰머리가 자꾸 빨리 올라오지? 뭐 이러면서, 어이구야, 이것도 뭐가 좀, 검버섯은 아닐지라도 네. 뭔가 좀 자꾸 그런 거 신경 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뭐, 아직 그러신 나이는 아니죠? 그래도 예. 그래도 자꾸 그거 조금씩 신경은 쓰입니다. 누구나 이제 또 한절기고 네. 하니까요. 이제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다들 하실 텐데, 오늘 모실 분이 하시는 얘기가 네.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뭔가 더 좋은 거 없나? 뭘 좀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 더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노화를 막는 데는 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예. 빼기 박사님이어서 오늘 모신 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이 그 빼기 박사님, 노화 방지 전문의십니다. 네. 권영욱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노화 방지 전문의가 나오신다 그래서 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글쎄요. 그런 분이 나오실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젊으세요? 아니, 흰머리도 좀 있습니다. 아니 젊은 박사님이 노화 방지에 이렇게 특별히 관심 갖고 연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뭐 재활의학과 전문이거든요. 재활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노인들을 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노화 방지까지 공부를 하게 됐네요. 되게 이제 진짜로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늙지 않으려면은 뭘 챙겨 먹어라, 심지어 네. 보약 먹고 뭐하고 자꾸 우리 그런 것만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어떤 더하기 생각인데 네. 그거보다는 먼저 빼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화 방지 뭐 전문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딱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예. 뭐를 먹으면 젊어집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럴 때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이 빼라. 먼저 이것저것 나쁜 생활 습관을 빼는 게 우선이다. 그게 훨씬 더 효과도 크고 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빼는 것이 좋다. 빼는 게 먼저군요. 그럼요. 우선이죠. 예. 우선. 네. 그것도 궁금해요. 몇 살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건가? 누구는 뭐 25살이라고도 하고요. 뭐 사실 노화는 태어나면서부터 걱정해야죠. 에이, 맞아요. 왜 이러십니까? 에이, 무슨 응애하는 애기가 무슨 애. 근데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닌 게요. 네. 가령 어린 시절에 이제 입맛은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나 먹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때 잘못 형성된 식습관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예. 또 노화를 촉진시키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노화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엄마들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인 그건 거죠.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그럼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략 몇 그러니까, 세부터는 노화 방지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거는 성장이 끝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끝나는 시점이 몇 살입니까? 보통 우리 평균적으로? 사람이 이제 10대 후반이면 성장이 끝나죠. 그러니까 한 20세부터는 서서히, 물론 20세부터 노화가 팍팍 진행되는 건 아니고, 예, 예. 서서히. 3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를 잘 유지되지만, 네. 30대 중반, 40이 넘으면 이제 노화가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예. 20대 여러분 젊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대부터. 그렇죠. 같이 늙어가는 초대로. 그럼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예. 한 몇 년 만에 친구를 봤는데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아우 제가 왜 이렇게 그냥 확 네. 예, 그런 경우 경우 있잖아요.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 예. 가면.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들어있지만 가령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이 사람을 갑자기 팍 늙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화에서 중요한 게 이제 유전자, 타고난 체질 중요하지만 예. 어떤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 그만큼 우리를 쉽게 노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노화를 막아주기도 하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으면서 저희도 네. 오늘 마음껏 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뭐 계신 분들 쭉 둘러보니까 여기서 노화 걱정 안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뭐 어떤 분은 뭐 늙는 게 뭐 당연한 건데 뭐 받아들여야 된다. 뭐 좋은 말씀이고요. 당연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젊어 보이게 또 속도 젊게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뭐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노화 방지에 대해서 얘기하러 나왔는데 손범수 씨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노화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노력하고 관리하고 먹을거리라든지
또 저는 듣기로 이렇게 이렇게 자외선이 요즘에 강하기 네. 때문에 피부 같은 경우는 이 선블럭 로션 이렇게 그걸 바르세요? 저요? 오, 가끔. 남자들도 신경을 아니 쓴다니까요. 그 KBS 비타민 풀어 보니까 오. 그것만 이렇게 해도 뭐 네. 몇 년이 젊어진다고 네. 이런 얘기 있어서 네. 그 이제 노화를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은 노화를 과연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예, 아 예. 막을 수 있을까? 예, 있을까요? 막을 수 없겠죠. 세월을 그렇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노화는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김 빠지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노화는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근데 무슨 노화 방지 얘기하러 나왔냐? 뭐 사기 아니냐?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노화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화 방지 의학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노화 관리 또 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늙자. 그걸 우리가 성공 노화라고 하거든요. 예. 성공적으로 늙자. 즉 질병 없이 어떤 기능의 저하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나이 들자.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말씀드리는 목표예요. 요즘 흔히 농담으로 얘기하는 뭐 9988, 234.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도 얼마나 활력 있게 건강하게 사느냐. 그거죠. 그래서 노화의 증상을 우리가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노화의 증상에 보면은 먼저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지는 게 노화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활력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또 피로감이 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본인의 운동이라든가 좋은 식사 그리고 어떤 뭐 호르몬 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측정을 해보면은 30대에도 이미 70대, 80대처럼 근력이 약해진 사람이 있고 또 70대인데도 뭐 제가 악수를 해보면은 그냥 소나기 힘이 저보다 더 센 그런 70대 분들도 계신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노화의 첫 번째 증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뱃살이죠. 복부 비만. 여기서 뭐 뱃살 걱정 안 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뭐 저도 고백하자면 뱃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나이살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호르몬 분비 같은 게 떨어지고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먹고 젊었을 때랑 똑같이 먹고 활동해도 자꾸 배에 살이 붙어요. 특히 여성들은 폐경이 지나면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남자들처럼 똥배가 나와요. 예. 그게 이제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복부 비만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은 충분히 예방하고 또 개선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렵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력 감퇴죠. 다행히도 우리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 판단력이나 이해력 같은 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많이 떨어지는 않는데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어디다 세웠는지 까먹어서 막 헤매고 다니고, 그죠? 항상 외워놔야죠. 뭐 B24 이런 걸 외워야지 그냥 무심결에 갔다가는 다시 차 못 찾고. 그리고 냉장고 문 열다가 잊어버리잖아요. 뭐 꺼내려고 그렇죠.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전화기 잊어먹었는데 어디서 찾아보면 냉장고 속에 냉동실에서 나오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30, 40이 넘어가면은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심하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노화의 증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도 있고 관리를 잘하면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성기능 저하가 있죠. 노화가 되면 성기능이 떨어져요. 남녀 모두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건 중년 이상의 남자들.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남자분들도 여전히 성기능에 관심이 많으세요. 고민이 많으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본인의 노력, 운동, 또 뭐 호르몬 치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화의 증상을 개선시키고 노화의 과정을 지연시키는 거는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외모에 더 관심이 있나요? 속에 더 관심이 많나요? 어떠세요? 이금희 아나운서는?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시죠. 왜냐하면, 아니, 보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 아내가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동안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너무들 외모에 좀 맞아요. 더 예.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성형외과 치료라든가 피부과적인 치료. 근데 문제는 그런 외적인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안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로 혈관이나 심장, 뇌, 간 이런 내부 장기가 좋아지면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렇죠. 젊어 보이고 생기차 보이고. 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그럼요. 안이 더 중요하죠. 뭐 자동차로 예를 들어가도 엔진 소리 털털털 나고 색깔 발했을 때 우리가 색만 싹 칠한다고 새 차가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엔진을 보링 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이 더 중요하고 물론 밖도 중요하니까 겉도 중요하니까 내적인 치료를 우선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적인 관리를 해준다면 가장 완벽한 노화 방지법이 되겠죠. 근데 막 보톡스 이런 거 너무 많이 맞으셔고 얼굴이 팽팽하신 어른을 뵈면 솔직히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아니 특히 그 연기자신데 예. 표정이 항상 똑같으면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표정 변화가 없게 되죠. 예. 뭐 어쨌든 외적인 거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적인 장기의 노화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중요한 걸 먼저 하고 그 바탕으로 이제 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이제 좋다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노화의 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노화 방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노화를 막으려면 우선 우리가 모든 병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병을 치료하기 전에는 알아야죠. 어디가 알아야죠. 아픈지, 예, 얼마나 맞습니다. 아픈지. 예.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노화의 원인이 뭘까요? 손범수 혹시 아세요? 노화의 원인이요? 예. 오늘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그냥 세월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아직. 예.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예. 네. 유전자 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유전자 안에 나이가 되면 어떻게 돼서 노화가 돼서 죽는다 하는 게 유전자 안에 써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고 좀 젊게 오래 살도록 써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죽도록 써 있다. 그게 이제 유전자 설이에요. 예. 실제로 보면은 장수 집안 있잖아요. 그죠? 별거 안 하는데도 젊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막 열심히 챙겨 먹는데 그냥 골골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중요하긴 합니다.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체질만 중요할까요? 체질이 다라면 우리 뭐 그냥 노력할 필요가 없죠. 예, 노력할 필요가 없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체질이 한 절반이라 그러면은 본인의 노력, 구천적인 환경과 생활 습관이 또 한 50% 정도로 중요하다. 예. 맞아요. 그래서 장수촌에 가보면 대체로 공기가 맑고 뭐 그 다 그렇죠. 있잖아요. 예, 공통점이. 그러니까요. 환경. 예, 뭐 그런 소식하신다든가. 소식한다든가 예.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예.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이론이 있는데 마모설이에요. 마모. 예, 우리가 마모가 뭐죠? 닳는 거. 예. 자동차도 오래 쓰면 닳죠. 고장 나고 우리 몸도 자꾸 사용하면 세월이 가면 낡는다는 거예요. 낡고 해져서 우리가 병들고 노화돼서 죽는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돌 써야 되나요? 마모가 좀 덜 되는 건가요? 자동차 생각하니까 그럼 덜 움직여야 덜 마모되고. 예. 그 세워놓으면 또 망가지죠. 그렇죠. 망가지죠. 안 쓰면 또 안 쓰면 더 맞아, 더 빨리 쓰잖아요. 망가집니다. 예, 예. 적당히 적당히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줘야죠. 예. 적당한 활동, 적당한 이제 사용 이게 중요한데 예.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급발진, 뭐 급제동 이런 걸 하면 차가 빨리 망가져요. 그렇죠. 예? 무리하게 사용하면 무리하지 말아요. 그죠? 또 엔진오일 자주 갈아주고 잘 닦아주고 관리를 잘하면 정비를 잘하면 20년도 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폐차시키고 우리 몸도 똑같다는 거죠. 자기가 잘 관리하면은 우리 몸이 닳는 것이 좀 천천히 닳아서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냐? 또 아까 말씀드렸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빼자는 거죠. 예. 뭐를 빼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빼기 5남매.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좀 먹는 5남매. 얘네들은 멀리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제일 먼저 담배 있죠. 이거는 뭐 절대
백해무익입니다. 세상에 뭐 정말 백해무익한 거 별로 없는데 담배가 그래요. 예. 모든 우리 노화를 촉진시키는 아주 나쁜 원인 중에 1위예요. 근데 사람들이 담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담배가 왜 나쁘다? 그러죠? 폐에 폐암. 나쁘고. 그죠? 폐에 나쁘고 예. 암 각종 발암 물질이 들어서서 네. 암에 걸린다. 근데 사실은 암 물론 위험하고 무서운 병인데 예. 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이 뭐 폐암 걸린 거 뭐 각오하고 피겠다 이러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폐암보다도 예. 기본적으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몸을 혈관을 노화시켜요. 아, 혈관을. 예. 이 활성산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 산소를 마시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가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음식물을 연소시키는 세포에 들어가서 같이 만나가지고 음식물을 태웁니다. 태우면 뭐가 발생하죠? 에너지가 발생하죠. 아주 예, 똑똑한 학생입니다.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공부했습니다. 예,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산소가 완전히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연소 과정에서 아주 일부 한 2% 정도 또는 5% 정도는 유해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이게. 예, 그것 예, 불완전 연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전자를 뺏겨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유해 활성산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안정적으로 있는 세포나 DNA를 공격해서 예, 우리 치매라든가 암이라든가 뭐 동맥경화 또 노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면 바로 그 활성산소가 아주 무지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담배는 절대로 피면 안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과음입니다. 사실 술은 몸에 좋은 측면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술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음주는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적당한 음주가 불행하게도 애주가들에겐 불행하게도 작다는 거죠. 얼마 정도냐면은 성인 남자, 건강한 성인 남자의 경우는 하루 2잔, 모든 잔으로. 위스키 잔도 2잔, 맥주 소주, 잔도 2잔, 예. 와인도 2잔. 와인 2잔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인 이만 거의 대접 예, 같은 예. 잔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와인잔에 예. 가득 부어서 가득 부으면은 그 한 병이 2잔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꽉 채우는 기준. 그렇죠. 와인은 한 3분의 1 정도 채우는 게 한 잔입니다. 그래서 한 병이 한 7잔 나오게. 그렇게 2잔. 예. 막 대병에다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간이 망가지고 뇌세포가 파괴가 돼요. 예. 결국은 또 혈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간이 망가지면은 우리 몸에서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호르몬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 또 남성 호르몬 같은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 성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음은 절대적으로 또 피해야 된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뭐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스트레스가 왜 노화냐? 역시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를 아주 많이 만들어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장기 스트레스가 뭐 일시적으로 오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이 되면은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많아져요. 근데 이 코티졸이 계속 높게 있으면은 우리 몸에는 나쁜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뇌세포가 파괴돼요. 뇌의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고 하는 부위를 코티졸이 망가뜨리거든요.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죠. 또 혈관이나 심장을 망가뜨려요. 심장병이 잘 걸리게 되고 또 면역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잘 걸리죠. 병에 잘 걸리죠. 감기 같은 작은 병부터 예. 암 같은 큰 병까지 다 면역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그렇죠. 그런 병에 쉽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피해야 된다. 복부 비만이 나쁜 거 다 아시죠? 왜 나쁠까요, 또? 왜 나쁜지 아세요? 복부 비만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보기에 안 좋아서. 중요하죠. 외모 중요하니까. 보기에 안 좋아서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안 좋아서만 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의사들이 볼 때는 복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예, 특히 이제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간에도 지방이 끼죠. 지방간. 또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이 끼면은 우리 이런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예, 그리고 혈관을 노화시켜요.
그리고 당뇨병을 일으키고 예, 동맥경화 뭐 이런 등등의 만성 질환의 원인 또 유방암이나 대장암도 비만과 관련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복부 비만은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예, 막아야 된다. 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음식에서 우리가 빼야 될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심결에 먹는 것 중에 설탕과 나쁜 지방이 있어요. 설탕은 사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정제된 하얀 설탕은 굉장히 몸에 해롭거든요. 예, 소금보다도 더 해로울 수도 있어요. 예, 소금도 빼야 되지만 싱겁게 먹어야 되지만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또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인슐린이 급격히 증가해서 높아진 혈당을 급격히 낮춰버려요. 그러면 또 먹고 싶어져요. 혈당이 떨어지면 배가 고픈 거거든요. 그러면 또 먹고 싶어지고 또 먹으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막 이런 롤러코스터, 예,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롤러코스터가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는 아주 나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박사님 저희가 습관적으로 뭐 커피를 마시더라도 설탕 넣어서 먹고 그렇죠. 뭐 아이들도 뭐 코코아를 먹더라도 설탕 넣어서 먹는 그러니까 경우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설탕을 안 먹었죠. 19세기까지는. 설탕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아닌데 이제 음식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니까 설탕을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식품에서 충분히 당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단순당이라 그러거든요. 설탕이나 이런 것을 단순당보다는 뭐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과일에 있는 복합당을 섭취하면 충분한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그렇죠. 것이. 네. 설탕은 앞으로 빼고 커피 드실 때도 설탕을 빼고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나쁜 지방이에요. 예, 나쁜 지방은 뭐가 있을까요?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랜스 지방인 패스트푸드에 뭐 있는. 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네. 또 우리가 기름을 튀기거나 이렇게 열을 가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이 되거든요. 트랜스 지방이라는 말은 식물성 지방에다가 수소를 첨가하면은 이 식물성 지방은 질척질척 물이니까 좀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수소를 가해서 형질을 전환시켰다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켰다 해서 트랜스 포메이션은 빼고 바뀌었다. 예. 어떻게 바뀌냐 하면 액체가 고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가린 같은 마가린. 게 그렇죠. 예전에 그거 빵 많이 발라서 아이, 맛있잖아요. 그랬죠. 그냥 마가린이었죠. 예. 뭐 어렸을 때 그거 진짜 버터도 많이 없었어요. 예, 진짜 마가린. 많이 먹었는데. 네. 그때까지는 의학이 이제 요거를 잘 그게 최고인 줄 몰랐어요. 알았는데. 예, 그래서 저도 그 마가린에 따뜻한 밥에다 간장 넣어서 맞아. 그거 외간장. 예. 뭔가 김치만 있으면 그냥 반찬 없어도 그냥 그럼요. 그거만 맞아요. 먹으면 맛있어. 예. 먹을거리가 맞아요. 넉넉지 예.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게 그때는 몸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는 그렇게 성질 전환된 식물성 지방은 오히려 포화 지방보다도 더 나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랜스 지방을 식당에서도 다 빼잖아요. 네. 뉴욕 같은 시에서는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시켰죠. 아예. 그 정도로 트랜스 지방은 왜 나쁘냐 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예. 혈관을 노화시키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그래서 나쁘다. 요새는 제품에도 써놨어요. 트랜스 지방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다 나오더라고요, 예. 제품에.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피해야 될 나쁜 지방은 포화 지방이 있어요. 동물성 지방. 예. 동물성 지방,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에 있는 지방은 역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호르몬 체계 같은 거에 교란을 일으키고 세포를 노화시키니까 이런 나쁜 지방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박사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예. 삼겹살. 예. 그거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겁니까? 적당히. 그렇죠. 근데 예.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을 말씀드리면 예. 안 드시는 게 좋죠. 그래요? 전혀 안 드셔도 되는데 사실 저도 삼겹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맛있잖아요. 우리가- 상추쌈 싸먹으면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딨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예.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걸 정확히 알려드려서 대부분 되도록이면 나쁜 거는 적게 드시고 좋은 거를 많이 하시라는 거지 어떻게 그걸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알게 모르게 설탕, 네. 소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먹습니다. 먹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적게 먹자. 지나치게 나쁘다. 의존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지 예. 이거를 뭐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삼겹살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서 네. 다른 고기는 수출을 하고 다 그냥 싸게 팔고 외국에다가 삼겹살은 비싸게 수입을 한대요. 근데 사실 몸에 좋은 거는 돈 주고 수입하고 돈 싸게 받고 그러니까 팔고 수출하고. 돼지고기 예. 부위 중에서 나쁜 거는 비싼 돈 내고 수입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축산 농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라도 네. 다른 뭐 부위도. 뒷다리살, 뭐 안심, 맛은 좀 떨어집니다. 왜 맛이 없냐면요. 지방은 우리 입에서 고소한 맛을 냅니다. 네, 네. 달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감칠맛. 감칠맛. 그러니까 등심도 꽃 등심이 제일 좋잖아요. 네, 꽃처럼 지방이 쫙 펴 있으면 예. 아주 입에서 살살 녹죠. 예. 근데 설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 뭐 입에 들어와서 다른 거는 몸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다른 부위도 좀 드시는 그렇죠. 그런 예. 골고루. 팍팍하더라도. 그럼요. 차라리 그런 단백질은 것이. 좀 퍽퍽하지만 몸에는 좋은 거고 네. 지방은 몸에 안 좋은 거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빼기를 먼저 했고 네. 자, 그다음에 또 노화의 원인 중에 우리가 호르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호르몬. 호르몬 뭔지 다 아시죠? 네. 우리 몸에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박사님.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예. 계속 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하니까 수십 가지가 있고 아주 작은 신경 전달 물질까지 합친다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류가 우리 몸을 조절하는 거예요. 호르몬의 기능은 우리 생체 기능을 조절하고 또 세포를 재생시키고 우리 몸이 잘 활동하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 중에는 나이가 들면 점점 감소해서 노화의 증상을 일으키는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 예, 또 성 호르몬, 또 DHA,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 몸을 조절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합니다. 이게 감소하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 반대로 코티졸이나 인슐린도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 없으면 당뇨병이죠. 1형 당뇨병,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인슐린 분비가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인슐린이 많아지고 이렇게 인슐린이 많아진 것이 우리 세포와 혈관을 노화시킵니다.